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역시나 최근 여러 우크라이나 측 관리들과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예측한 것처럼 러시아군이 총력을 다한 마지막 대공세를 크레미나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월 16일 쏟아진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크레미나를 향해 러시아군이 무려 8개 사단급 전력을 총집결시키고 러시아 최강의 전차인 T-90M 전차 및 T-90A 전차, T-72B1 전차 등 수많은 기갑 전력이 투입되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2월 초부터 제1근위 전차군을 이루는 제4근위 전차사단, 제47근위 전차사단,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등의 모든 예하부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6근위 리모프 전차연대, 제80근위 전차연대, 제239근위 적기 수보로프 코사크 전차연대, 제228 차량화 소총연대 등의 전력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러시아군의 8개 사단급이라면 최소 8만 명에서 많을 경우 최대 16만 명, 전차 전력의 경우 300대에서 많을 경우 900대까지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크라이나군은 고작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5개 순수 보병 여단 전력만으로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왜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공세를 잘 막아내기만 할 경우 몇 주 후에 드디어 서방에서 지원되는 기갑 전력을 총동원해 대반격을 시도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벌써부터 기갑 군단급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의 크레미나 총공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크레미나의 사실상 최후의 대공세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에서 다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벨라루스 일대에 배치했던 제1근위 전차군을 이루는 모든 주력 부대들을 루안스크 지역으로 이동시켜 재배치했고 이 전력들이 벌써 크레미나 전선에서 공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정규 전차 연대가 보통 90여 대 전차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크레미나 지역 한 곳에만 무려 300대가 넘는 러시아군의 전차가 투입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반면 이를 막아내야 하는 크레미나 지역 우크라이나 방어군의 전력은 초라한 상황인데요. 크레미나 지역을 지키는 우크라이나군 전력은 5개 여단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순수 보병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전차라든가 장갑차가 함께 편제된 기계화 여단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엄청난 규모의 주력 기갑 전력들을 현재 크레미나 전선에 총집결시킨 이유는 이곳이 동부 돈바스 전장의 주요 전장들 중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크레미나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들이 8개 사단급의 러시아군 전력을 막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군의 8개 사단급 병력이 제대로 완편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정보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8개 사단급 전력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해도 그동안 워낙 병력 손실이 엄청났기에 이들의 병력 규모는 8만 명을 절대 채우지 못하는 상태이며 전차들의 숫자 또한 300대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크레미나 전선에 동원되고 있는 전력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제1근위 전차군과 제90 전차사단은 사실상 현재 러시아군이 투입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 예비대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도 이들 전력을 확실히 무난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러시아군이 이번 공세마저도 대실패하고 모두 무너져 내릴 경우 그 다음 전투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처럼 대규모의 전력이 전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최근 바그너 그룹이 거의 괴멸됨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바그너 그룹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이는 대신 대부분의 지원을 러시아 정규 공수군 전력들과 공격용 사단 전력들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현재 예비대 전력을 줄이고 다시 전선에 투입시키는 병력의 규모를 크게 늘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편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러시아군의 사단급 전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편제인 여단급보다 조금 더 나은 전력을 보여줄 뿐이고 여단급 전력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편제인 연대급 능력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을 보여주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 같은 공격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좁은 전선에 많은 전력을 투입시켜 만회하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휘체계에 오히려 혼선이 생겨나면서 제병협동작전의 수행이 힘들어지고 흩어진 기갑 부대와 보병들이 각각 따로따로 각계격파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동부전선 중에서도 특히 부울레다르 전선과 크레미나 전선에서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인데 그동안 러시아군이 패전 이후 제대로 재편성을 거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머릿수만 먼저 채워넣는 식의 재편성을 반복한 후폭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지휘 통제 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 또한 러시아군의 공세를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크레미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은 급증했지만 대신 전선의 예비대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실상 최후의 공세나 다름없는 이번 크레미나 공세가 실패하면 러시아군은 뒤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기동 예비대로 운용되어야 할 러시아군의 정예 전력들이 억지로 전선에 끌려 들어와 동원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원하는 상황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바흐무트를 포기하고 한시라도 빨리 대규모 공세를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시간을 더 끌면서 러시아군의 피해를 더욱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러시아군이 굳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며 자신들의 전력을 깎아 먹어주고 있는데 굳이 지금 공세로 나서는 것보다 러시아군의 피해를 더욱 누적시킨 다음 공세를 가해도 될 만큼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보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 인도되기 위해 하역된 엄청난 숫자의 서방 기갑 차량을 찍은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5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대규모의 기갑 장비들을 선적하고 출항한 노르웨이의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로지스틱스사의 거대한 72,000톤급 아크 인테그러토고 화물선이 현지 시각 2월 14일 독일 북부에 있는 브레모 하퍼낭에 도착해 장비 하역을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양의 서방 기갑 장비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역된 물자 중에는 증가 장갑이 추가되어 방어력이 강화되고 주포의 명중률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격 통제 장치 개량, 차량용 조준경 교체, 대전차 미사일 교란 장치 탑재 등의 여러 개량이 이뤄진 60대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50여 대 맥스 프로 지뢰 방호 장갑차, 100여 대 장갑 업그레이드형 험비 차량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중형 전술 차량들과 각종 트레일러 차량, 연료를 보급하기 위한 유조 차량, 험비 전술 차량의 후방에 회전형 포탑과 FIM-92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및 M3P 59경 중기관총 한정을 부착해 공중의 적 목표물을 격추시키는 ANTWQ 원 어벤저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크 인테그러토호에서 하역된 기갑 장비들만 해도 440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50여 대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총 110여 대의 브래들리 계열 장갑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올해 1분기 안에 지원되는 셈인데요. 독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달 2월 중에 다른 차량 수송선이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군이 공유하는 90여 대 스트라이커 계열 장갑차, 캐나다가 공유하는 39대의 ASCV 장갑차가 지원될 것이며 이보다 더욱 많은 수량의 지뢰방호 장갑차들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유받을 맥스프로 지뢰방호 장갑차의 숫자는 최소 200대에서 많을 경우 3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방어력이 강화된 험비 차량들의 숫자도 200대에서 300대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에 인도받을 물량까지 따져보면 더욱 엄청납니다. 정리해보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2분기까지 110여 대의 개량형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130여 대의 스트라이커 계열 장갑차, 200대에서 300대의 맥스프로 지뢰방호 장갑차와 200대에서 300대의 강화형 험비 차량, 14대 챌린저2 전차, 50대에서 70여 대의 레오파르트2 계열 전차, 30여 대의 레오파르트 1A5 전차, 폴란드와 체코에서 지원하는 100대 이상의 개량된 T-72 전차까지 지원받게 되는데 이들 장비 전체의 수량은 최대 1054대에 달하며 기갑 장비의 물량만 따져도 최대 754대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러시아 최고의 주력 기갑 전력인 제1근위 전차군의 전력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몇 주 후면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역량이 떨어진 러시아군에게 대반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보고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전차 전력이 1000여 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에 비해 2.5배 수준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번 러시아군의 크레미나 최후 대공세가 크게 실패하고 서방 국가들에서 지원되는 대규모 기갑 장비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 우위는 반대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하루빨리 이뤄져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가 전체 영토를 수복하고 키릴로 부다노프 국방정보국장이 장담하는 것처럼 올 여름에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